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0월 27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42%가 급등하는 양상이 나왔습니다. 역대 네 번째라고 하는데요. 정말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다양한 해외 분석가들,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사 전해드리기 전에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첫 번째 기사 보면요. 우선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알렉스 크루거가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24시간 기준 최대 42%까지 상승을 했다. 이는 하루 기준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상승폭이며 2011년 5월 10일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중국에게 감사하다. 시 주석은 진정한 크립토 아버지라고 덧붙였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시진핑 주석이 이제 크립토의 아버지가 되는 이런 날이 돼버렸습니다. 재미있게도 지금 이 상승폭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지금까지 나온 역대급 상승이라고 할 만합니다. 하루 만에 거의 24시간 기준으로 42%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말 전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리고 통상 네 번째, 역대 네 번째라고 하는데 그 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실제 과거를 보더라도 아까 말한 이 알렉스 크루가 말한 2011년 5월입니다. 제가 그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과연 그때 상승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한번 살펴봤는데 상승폭이 54%나 돼요. 실제 2011년입니다. 이게 5월쯤인데 그때 상승폭이 어마어마하게 높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하고 많이 상황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때는 완연한 불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상승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상승폭이 크게 나온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가 유지되는, 그러니까 강세 트렌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강하게 올라갔던 그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때는 탄력을 받기가 더 쉽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하게 이제 하락세를 기록하던 순간에서 하락으로 돌아서는 순간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는 되게 나오기 쉽지 않은 패턴입니다. 이렇게 바닥으로 지금 약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강세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그것도 이렇게 급등을 하는 양상이 나오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양상들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거래량까지 터져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거래량이 터진 걸 보면 지금까지 역대급입니다. 정말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줬어요.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그래서 모든 저항성들을 다 깨버리고 한 번에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1200달러 선까지도 거의 최고 상승을 해버렸는데 42%라는 정말 놀라운 상승률을 한꺼번에 보여주었고, 그럼으로써 모든 이동평균선과 저항선을 다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비트코인 시장을 보면서 참 이런 시장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그 순간이었고요. 모두를 아마 놀라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진핑 주석의 말 한마디가 이제 이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왔던 이 구간을 완벽하게 뚫었습니다. 그리고 뚫고 지금 이 상위 위쪽에서 지금 놀고 있죠. 그래서 200일 이동평균선과 그리고 50일 이동평균선이 교차하는 이 데드크로스 위점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케이스예요.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출현하는 걸 바로 뚫어버리고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는 정말 찾아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위에서 만약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계속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이 위쪽에서 놀게 된다면 다시 데드크로스는 반전을 일으켜서 다시 또 골든크로스로 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다시 여기를 내려오지 않는다면 조금 더
그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들이 더 높아 보이고요. 현재 지금 RSI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60이 넘는 구간으로 갑자기 급등을 하는 양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상승은 그냥 단순한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왔던 그 20일 EMA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기준을 뚫고 내려온 상황에서 거의 4주차가 넘는 기간 동안 한 달 가까이를 계속 밑에서 맴돌다가 이걸 다시 뚫고 올라가는 완전한 반전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 이 주봉이 여기 위에서 이렇게 완성이 된다면 다시 한번 위쪽의 강세를 유지하면서 갈 가능성이 더 확률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술적 지표를 반전시키는 한 번의 큰 전환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이제 비트코인의 그 트레이더 분석가의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 무이쉐브율이라는 그 암호화폐 분석가의 분석입니다. 굉장히 단기적인 전망들이고요. 지금 현재 1480달러선 뭐 이 정도까지 이제 상승했던 구간에서 다시 이제 되돌림이 나오고 이 9,000달러에서 저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지지를 받는 이 서포트 존을 이제 9,000달러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8,800에서 9,100달러 선, 이 선을 중요한 이제 그 지지선으로 바라보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그 위에서 지금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라 어느 정도 이 지지선을 지금 이제 찍고 갈지 아닐지 이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강력한 저항선이 이제 돼버렸죠, 위쪽에. 그래서 1480달러 선, 이 선을 이제 중요한 저항선 레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포트 레벨과 이제 키 레벨 이 상황, 이 안에 이제 가격이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이 위에서 머물다가 이제 뭐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지, 요것들을 봤을 때에는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그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 햄스터의 분석인데요. 이 크립토 햄스터는 지금 최근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잠재적 추세 반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헤이큐내시의 차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헤이큐내시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렌드, 추세가 일률적으로 지금 나오는 차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추세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일률적으로 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하락세, 이제 빨간색 이 음봉들이 계속 출현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양봉으로 돌아서는 양상, 그러니까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는 양상들이 이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 출현으로 이제 추세는 완전히 반전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네코지라는 분석가는 최고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9,097달러를 유지한다면 9,700달러까지 상승하면 강세장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97달러, 아까 9,100달러 선을 이제 중요한 9,000달러 선을 중요하게 본 분석가의 분석과 조금 비슷한데요. 이 9,097달러 선을 지킨다면 추가적으로 9,700달러 선까지도 상승할 가능성들이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기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누냐 비즈니즈라는 이
애널리스트는 상승 추세를 재개하기 전에 약간의 정체나 건강한 후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계속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의 정체 구간들을 좀 거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급등 원인에 대해서 이제 가버거박스 바네크 디지털 자산 전략 총괄이 설명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큰 변동성을 야기했던 미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계약이 만료됐고, 그 다음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으며, 크립토 캐피탈의 최고 경영자가 체포되면서 비트파이넥스와 같은 거래소는 압수된 8억 5천만 달러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이 그 비트코인의 급등의 주요적인 이유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계약이 만료됐다.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블록체인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게 가장 주요 요인으로 많은 분석가들이 꼽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 급등 후 하락, 이더리움 260달러 전망이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급등, 42% 급등에 비해서 알트코인들의 흐름들은 상승폭이 굉장히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승이었는데요.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더리움 가격 자체가 오히려 이제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거의 18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트위터에 이게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이제 조스 오슬제윅스라는 트레이더 암호화폐 분석가가 이더리움 단기 기술 패턴에 따르면 강세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더는 11월에 26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더리움에 대한 이제 기대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더리움의 가격과 이제 XRP의 가격들을 살펴보면 우선 이더리움은 지금 이제 179달러, 지금 확실하게 차이가 보여지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승이었고 거의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조금 알트코인들에겐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리플 같은 경우도 상승폭이 굉장히 좀 작았죠. 그래서 거의 상승이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미미한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 지금 현재 0.291달러 선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브래드 게링하우스 리플의 최고 경영자가 리플이 투자한 머니그램이 국제 송금 및 결제를 위한 XRP 사용 기반을 빠르게 확대를 시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상승폭은 적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론도 여러 가지 호재가 있다라고 지금 저스틴 선이 밝히고 있는데, 지금 다음 주 기업가치 1000억 달러 상당의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다. 이는 TRX뿐만 아니라 BTT, 윈 등 TRX10과 TRX20 기반 토큰에도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수십억 이용자가 TRX 덱과 토큰을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호재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그렇게 상승하지 못하는 지금 알트코인들인데요.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비트코인의 상승을 조금 쫓아서 알트코인들도 좀 좋은 흐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또 다양한 분석들이 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 비트코인의 가격을 들썩이게 만들었는데, 중국이 전 세계에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이제 흥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랜든 블루머 블록원 최고 경영자가 미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중국 그리고 전 세계에 선전포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자체를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강력한 그 의지가 엿보이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 응용은 신기술 혁신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한다. 블록체인을 핵심 기술로 삼고 명확한 방향과 투자 확대, 기술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블록체인 개발 및 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라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런 미래를 보는 일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자체적으로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블록체인을 미는 부분들은 이 시장 전체에도 큰 활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다들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마켓 전문 애널리스트 조셉 영 같은 경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다. 누구도 이 같은 흐름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CBX 산하연구원 원장은 글로벌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시장 최대 호재다. 그리고 중국 내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 기대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그 시진핑 국가주석의 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금융규제기관 4곳이 영국의 재정청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샌드박스 개발 작업에 합류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핀테크의 미래를 위해서 영국 재정청이 지금 만든 국제적인 정부 규제기관 연합체 글로벌 금융혁신 네트워크 약자로 이제 GFIN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 규제당국 4곳이 가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규제당국은 정말 우리가 이미 다 알만한 그 유명한 다 규제기관이죠. 증권거래위원회 SEC 항상 출연하는, 그리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그리고 통합감독국, 그리고 미국 연방예금보호공사까지 모두 GFIN의 서명, 그리고 연합체 미션인 금융혁신을 위한 글로벌 샌드박스 개발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 GFIN은 글로벌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해 8월 설립된 국제 네트워크로 분산원장 기술부터 암호화폐 공개까지 국경 간 솔루션에 관심을 가진 50개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범 당시에는 재정청은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 기술 부문에서 규제기관과 핀테크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었고요. 그리고 규제 기관들은 미국과 해외에서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해서 미국 내 금융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과 필요를 도모하는 것이 미국 네트워크 가입 목적이라고 말을 밝혔습니다. 이들 이제 공동 성명을 통해서 미국 GFIN 회원 규제기관들은 금융 서비스 혁신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며 금융 및 시장 무결성, 소비자 투자자 보호, 금융 포괄성, 공정시장, 금융 안정성을 향상시키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을 보면 그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 기술 부문에서 규제기관과 핀테크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 블록체인 회사나 암호화폐 이런 부분들을 그냥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협력을 조금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몰살하자는 게 아니라 같이 그 규제를 통해서 조금 더 그 안정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그리고 소비자와 투자자를 지킬 수 있게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제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기를 좀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방향성을 가져간다면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은 조금 더 이제 건전하게 흘러갈 가능성들이 높고, 이렇게 건전성이 좀 강화된다면 금융기관들도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규제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금융기관들, 정말 대형 금융기관들도 좀 몸을 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리브라 사건만 보더라도 이 비자나 마스터나 페이팔 같은 굉장히 유명한 이 금융기관들이 들어오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다가도 이
약간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 이런 압력을 가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규제가 좀 더 명확해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대로만 만들어준다면 그런 유명한 금융기관들이 이제 놀 수 있는 그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그 기관들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시장이 훨씬 더 확대되고 커지는데 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규제기관 네 곳이 이 GP라는 이 곳에 합류를 하고 글로벌 샌드박스를 이제 만든다라는 건 굉장히 주요해 보이고요. 우리나라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곳들과 좀 협력을 해서 정보 교환을 좀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블록체인에 투자를 한다고는 하지만 중국같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막 크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암호화폐에 대한 그 거부감이 워낙 커서 이런 것들을 또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또 부작용이 나올까봐 걱정을 하는 부분도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이제 걱정만 하고 있어서는 절대 이제 이 산업 자체가 오히려 이제 도태될 가능성들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우리 상대국인 중국이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국이 항상 소외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입하거나 규제를 제대로 확립하는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 여러분들 관심사 중에 가장 클 거예요. 과연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비트코인은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이슈가 가장 클 것인데, 다행히도 지금 비트코인은 이제 반전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크게 방향성을 돌리는 흐름이라 조금은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그 가격을 유지하는 상태로 좀 더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요. 여기에서 당연히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상승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한 번에 너무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가격 안정을 이루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라보시고요. 시장이 변동할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이 출렁거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편안하게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시장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기기까지는 쉽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